AI, 디스토피아, 희망이 끊긴 도시의 비명, AI가 독점한 어둠의 시대, AI와 로봇이 지배하는 잔혹 일상, 감시의 눈 아래 철창 너머의 도시.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뜩이나 장기 불황과 고용 불안으로 허덕이던 사회가 AI와 로봇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 더 극심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봇이 반복적이고 힘든 노동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성과는 일부 초거대 기업 그리고 일부 특권 계층에게 쏠렸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갈수록 작아졌다. 가장 먼저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였다. 과거에도 산업 자동화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고급 기술이나 인간적 감성이 필요해 보이던 서비스 영역까지 AI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예컨대 대형 요식업체 프랜차이즈에선 이미 서빙 로봇이 도입되어 직원의 수를 대폭 줄였고 일부 마트나 편의점은 완전 무인화가 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조차도 키오스크와 주방 로봇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할 곳이 사라졌다라는 절망감과 함께 수급 대상자가 급증하자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밀려드는 수급 신청을 처리하는 인력조차 부족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기술 투자와 대기업 지원책에 집중하는 바람에 복지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1년의 경제 혼란 속에서 몇몇 초거대 기업은 오히려 막대한 이득을 거두며 빠르게 몸집을 불려나가다. AI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소유한 이들이었다. 과거에는 여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각종 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도 개발했지만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권과 핵심 인재를 확보한 소수 대기업 쪽으로 자원이 몰리게 되었다. 이 초거대 기업들은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까지 형성하며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을 구축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초거대 AI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를 몰아주었다. 이는 겉보기에는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흡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소비 행태와 행동 패턴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AI 마케팅 툴이 시장을 장악하자 살아남은 소수의 대기업은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까지 모든 것이 AI에 의해 제시되거나 관장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진정 자유로운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점점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AI와 로봇 자동화가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기존 중산층마저도 해고와 감축의 연쇄 속에서 빈곤층으로 빠르게 추락했다.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들이 대거 기초생활 수급자로 몰렸는데 이때 문제는 국가가 그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I 시대의 실업 대란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수백만 명 단위로 불어나자 국가 예산은 급속도로 고갈되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미 기업들은 AI를 통해 조세 회피 방법마저 최적화해 놓았고 초거대 기업들은 로비스트를 통해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세금을 대폭 감면받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재정 악화와 정치적 압력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축소하기에 이른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를 줄여나가고 수급 자격도 대폭 강화하며 탈락자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매일을 버티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절박해진 사람들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 몇 달씩 대기해야 했다. 그마저도 심사에 떨어지면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자리를 잃고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안정한 초단기 일거리를 찾았다. 디지털 잡마켓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자리는 대개 AI가 처리하기엔 아직 정확도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잔여 작업을 맡기는 것이었다. 예컨대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특정 물체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기, AI 음성 인식을 위한 문장 녹음하기 같은 자잘한 임시 업무다. 시간당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의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들은 근근히 식량비를 충당했다. 또 다른 빈곤층은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근무하며 로봇과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곳에 감시자 역할을 맡곤 했다. 매장에 도난이나 기계 오작동이 없도록 주시하는 일인데 로봇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만 개입해야 하는 구조였다. 신분 확인은 엄격하고 업무량은 적지만 그만큼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게다가 최소 인원만 배치하니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 수당 같은 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로봇이 놓치는 틈새를 메워주는 값싼 인간 보조에 불과했다. 이렇게 디지털 빈곤계층이라 불리는 새로운 하층민이 대규모로 등장하자 이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은 더 심해졌다. 로봇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대신한다는 식의 비아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계속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하지만 낙오자들이라는 오명 속에 생활고에 시달려고 길거리에 구걸하듯 돌아다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늘어나는 범죄와 사회 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에 정부와 초거대 기업들은 감시 기술을 강화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AI 감시 카메라와 로봇 드론은 24시간 상시 순찰을 돌았다. 처음에는 안전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곧 시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금융거래와 위치 정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점검하여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이 포착되면 지원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외식을 하거나 병원 외 목적지로 택시를 탄 기록만 있어도 이내 적발 대상이 되는 등 불신과 감시가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나 AI 알고리즘의 편향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을 중단당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사람들은 항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복지사무소 직원조차 일이 너무 많고 시스템 결정은 AI가 즉각 처리해버려 되돌릴 길이 거의 없었다. AI가 판단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내려져 버리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AI 로봇 중심으로 재편되고 일부 초거대 기업만이 높은 가치의 일자리를 독점하면서 교육 격차 역시 전례 없이 커졌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AI를 이해하고 고급 코딩 능력 혹은 관련 분야의 박사급 실력이 없으면 유의미한 일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AI 사교육으로 무장한 상류층 자녀들은 일종의 디지털 엘리트로 성장해가는 반면 빈곤층이나 중산층 출신 아이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 차이를 실감했다. 결국 대부분은 사회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밟아보기도 전에 배제되고 극소수의 디지털 인재만이 초거대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얻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비나 학원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교육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지만 이미 특화된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년간 앞서 나간 부유층 자녀들을 이길 수 없었다. 게다가 기술 자체도 급변하다 보니 시중의 교과서는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어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 이렇듯 교육 격차는 그대로 계층 격차가 되고 사회의 이동성은 사실상 차단되었다. 로봇 수술 장비와 AI 진단 시스템이 병원에서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돈이 된다고 판단된 상류층과 보험 가입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첨단 의료 기술은 극소수에게만 가용했으며 대다수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 수준의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웠다. 병원의 접수와 진료 예약은 이미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지만 의료복지 카드로 방문하는 환자들은 시스템상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몇 주 이상 대기해야 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로봇 의료 인프라 사용료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급자들은 질병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AI 진단이나 원격 로봇 수술 같은 최첨단 치료와는 거리가 먼 현실에 내몰렸다. 건강 불평등이 심각해지자 의료 포기자가 늘어났고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급등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절된 양상을 띠었다. 상위 1%의 초거대 기업 고위 임직원과 극소수 디지털 전문 인력은 그들만의 구역에서 로봇 가사 도우미와 자율주행 이동수단, 고급 사립 의료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가다. 도시 외곽에는 사실상 정부의 최소 통제만으로 방치된 빈곤지대가 형성되었다. 좁은 쪽방이나 컨테이너촌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금에 의존하는 이들, 수급에서 탈락해 불법 거주지를 전전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언론과 미디어마저도 대기업 계열 AI 알고리즘이 장악하면서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좀채 보도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간간히 진실을 나누려 했으나 플랫폼 검열과 자동 필터링으로 인해 빠르게 차단되었다. 초거대 기업과 결탁한 정부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통제의 고삐를 조였다. 연일 경찰 로봇과 감시 드론이 거리를 순찰하며 구걸 행위를 단속하고 대규모 노숙인을 교외에 수용시설로 강제 이동시키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수용시설에 들어가면 기초생활비와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받지만 그 대가는 더 심한 감시와 인권 침해였다. AI 시스템이 하루 일과를 강제적으로 편성하고 로봇이 실시간으로 동작을 감시해 무단 이탈을 막았다. 한마디로 자율성 없는 수용소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잔재된 희망과 질문. 그러나 아직 모든 이들이 절망과 순응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작은 시민단체와 사회운동가들은 AI 로봇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분배를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나 공공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공정한 교육 접근권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초거대 기업이 사실상 국가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묵살되었다. 마침내 몇몇 젊은 연구자와 변호사, 활동가들은 AI 거버넌스의 민주적 제어를 외치며 숨겨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AI가 불평등을 더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미래 세대가 더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의 외침이었다. 물론 이 움직임 또한 기술과 자본을 틀어진 권력층으로부터 사회 불안 조성이라며 공격당했다. 이처럼 AI와 로봇 기술이 몰고
몰고 온 디스토피아는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작지만 지속적인 저항의 불꽃이 살아있었다. 노숙자와 빈곤층 그리고 소수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협력해 대안적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립형 농장이나 협동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기술은 악이 아니다. 그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다. 라며 AI 기술을 모든 사람의 공익에 기여하게끔 재설계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